지상군은 투입할 염려성이 거의 없다 저는 봅니다. 이란에 가서 보면은 사실상 90%가 사막이에요. 네. 사막인데 거기에서 지상군으로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 정도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혁명 수비대가 아주 게릴라전을 아주 능통한 곳이고 아하. 테러 집단이거든요. 네. 헤즈볼라가 참전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또 이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대미 항전에 나설 경우에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주라고 얘기를 먼저 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4, 5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 이란 사태를 마무리 짓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아하. 대통령의 생각이고 네. 그게 이제 사주라고 하는 시안이었는데 그걸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We have the strongest and most powerful by far military in the world, and we will easily prevail. We're already substantially ahead of our time projections.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아? 아니 뭐 오래 안 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가요. 4, 5주면 끝나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들은 얘기는 4, 5주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4, 5주 걸릴 줄 알았는데 더 갈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 뭔가 자꾸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지상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필요하다면 지상군 투입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 지상군 울렁증 없어요. 필요하면 투입할 수도 있죠.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김대식 의원님 네.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건 또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지상군이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전면전인 건데 인명피해가 또 상당할 수가 있어요. 이슬람 이란에 가서 보면은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방부에서 다 컨트롤 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란은 이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이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에베르가 이제 수석 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의 최고의 분신이 리리자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총장, 네. 최고의 사무총장이고, 그리고 아들 모즈타파라는 그 차남이에요. 이 세 사람을 놓고 한쪽에다가 이게 하메네이가 이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 명은 완전 강경파거든요. 왜냐하면 충성을 하고, 그럼 미국에서 이 세 명을 아마 접근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그 말을 안 들으면 너그 세 명 다 제가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이게 종교적인 입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시아파가 굉장히 강공하거든요. 그게 이제 수비혁명대예요. 여기에서 장악이 안 될 경우에는 내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정은 의원님 짧게. 네, 이란의 정규군이 35만 명 정도가 되고요. 방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비정규군임에도 불구하고 19만 명 정도의 지금 군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에 대해서 이란도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해서 이란에서는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자폭 드론인데 샤헤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장거리 2,5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고요. 2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수준의 아주 값싼 드론입니다.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네. 지금 드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방공 미사일을 상당히 소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 미사일 아이언돔을 이용해서 드론 3천만 원짜리가 오든지 아니면 값비싼 미사일이 오든지 간에 어쨌든 방공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언돔에 의해서. 그런데 값싼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고 방공 미사일을 많이 소모시킨 다음에 이제 더 위력이 강한 미사일들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미군 기지를 향해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 지금까지는
일단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이란이 그렇게 막 이 큰 이 대응이랄까요? 대응이 눈에 두드러지는 면은 없었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이란 공격에 투입된 미국 자산 잠깐 같이 볼까요? 제가 아까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투입이 된 건 보시는 것처럼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 뭐 F-16, F-22, F-18 등등의 전부 날아다니는 것들이죠. 공중전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띄워서 지상으로 이 쏘는 그런 이 공중전만 있었는데 이젠 여기서 지상전까지 이 육군까지도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라크전처럼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란군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짝 말씀 주셨죠. 이란군 병력 규모 같이 볼까요? 이란군이 지금 갖고 있는 병력 규모입니다. 정규군 35만, 혁명수비대 19만, 미사일 2,500기, 전차 1,500대. 여기까지 보면 뭐 이게 많은 건가 싶긴 해요. 전투기 250대밖에 없다고 약간 이런 느낌도 없잖아 들긴 드는데 근데 드론이 수천 기죠. 드론이 이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이 드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드론이 수천 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드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어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가 있는지 안 가르쳐주고 감추는 게 기본인 건데 이걸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공개한 영상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거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한 대 한 대가 다 이른바 자폭 드론이다라는 거죠. 쭉 들어서 있는 저 드론들, 저게 지금 수천 기입니다. 지금 어딘가 지하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위치는 어딘지 모릅니다만 어딘가의 지하에 저렇게 수천, 수백, 수천 대의 지금 이 드론들이 대기하고 있다. 출력을 언제든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김대식 의원님 이런 거 원래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출이 돼도 아닙니다라고 해야 될 판에 공개적으로 우리 이런 거 있어라고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쟁에서는 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1급 비밀이죠. 그쵸? 특급 비밀이죠. 그러나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하나의 이란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다. 예, 하나는 우리가 이만큼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또 하나는 국민들의 동요 속을 이게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란은 이거를 굉장히 오판한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이거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 자신감이 있고 안 보여줘도 아까 아는데. 그렇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상군은 투입할 염려성이 거의 없다 저는 봅니다. 이란에 가서 보면은 사실상 90%가 사막이에요. 네. 사막인데 거기에서 지상군으로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 정도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혁명 수비대가 아주 게릴라전을 아주 능통한 곳이고 아하. 테러 집단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은 최첨단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이번에 보세요. 1분 만에 48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력과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란이 하루빨리 미국과 협상의 장에서 좀 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온유 문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이란은 그러한 점을 이제 착각하면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란이 우리 이런 것도 있어라고 보여줬지만 아예 그거다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도 남았다. 지금 이란이 이런 거 보여주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협상에 나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선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 아까 이정원 의원님 네. 하셨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요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4, 5주보다 더 걸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이란이 잘 버티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그럼 트럼프 계획에서 약간 벗어난 거 아닙니까? 네,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보면 네. 미국 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신속하게 빨리 끝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이 체포하고 나서 뭐 거기 사실상 베네수엘라 사태는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란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지금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시아파 이슬람 정치 무장단체인데 그동안에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었죠. 레바논이 이번에 참전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참전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또 이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대미 항전에 나설 경우에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주라고 얘기를 먼저 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4, 5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쵸. 그 전에 이 이란 사태를 마무리 짓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아하. 대통령의 생각이고 네. 그게 이제 사주라고 하는 시안이었는데 그걸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동의 이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폭탄들이 터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확전이 될 경우에는 정말 사주가 아니라 더 이상 한참 오랫동안 지속되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